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페이스북 활용하기 1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이 뭔지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평가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앱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페이스북은 특히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친구를 연결하는 방법이 쉬워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3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사용하셨는데 과거에는 훨씬 지금보다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대체할 항목이 없이 인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인스타그램이나 더 다양한 SNS 서비스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4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최근 2019년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유튜브가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특히 영상, 동영상 플랫폼이 뜨고 있어서 우리 SNS, 서로 소통하는 SNS 서비스들이 조금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 우리 인스타그램도 원래는 페이스북보다는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진만 올리고 간단히 해시태그로 표현한다. 즉, 사용 방법이 쉽고 훨씬 직관적이어서 많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역시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이죠. 네이버 블로그는 아직도 뗄 수 없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가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약진세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페이스북은 주로 고정층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직거래, SNS 직거래와 같이 다른 소셜 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페이스북에서는 충분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놓칠 수 없는 SNS 활동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밴드 역시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을 자세하게 배워보실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1일차입니다. 페이스북은 설치부터 회원 가입까지 해보실 거고요. 화면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함축해 놓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작게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구성 요소 위치도 확인해 보실 거고요. 가장 처음 시작이 프로필부터이신데요. 프로필이 잘 꾸며져 있어야지 친구 수를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또는 내가 아는 친구를 금방 만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일차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 홈화면 준비해 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페이스북 설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계신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셔서 들어가시거나 또는 바깥 홈화면 빈 공간에서 손가락을 위로 한번 드래그, 그 다음 왔다 갔다 하셔서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저처럼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신 뒤에 페이스북을 검색하겠습니다. 이전에 설치되신 분들도 혹시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상단에 마이크 표시를 터치하시고 페이스북이라고 음성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저처럼 페이스북 검색 다 되셨나요? 우리는 일단 설치 한번 눌러볼게요. 페이스북 설치 전에 몇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았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50억이라는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지구 인구 중에서 거즘 5분의 1 또는 6분의 1 전부 페이스북을 다운로드 받은 수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고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열기 버튼을 사용해서 페이스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SNS를 가장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내 아이디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비밀번호를 많이들 잊어버리셔서 가끔 비밀번호 못 찾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입 후에 내 메모장에다가 비밀번호를 꼭 적어 놓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 정보는 메모장 같은 데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게 기본이지만 페이스북이다 이런 말을 적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페이스북인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내가 잊어버렸을 때는 얼른 찾으실 수 있게끔. 자, 그럼 우리는 새 페이스북 계정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계정 만들기 한번 터치. 이때 페이스북은요, 무조건 13세 이상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아주 어린 자녀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면 본인 계정인지도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여기 보시면 동의에 자동 체크 보이십니까? 위치 정보도 역시나 동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장소를 태그할 때 내 위치가 공유가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동으로 동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하단에 다음 버튼 보이십니까? 예, 가장 하단에 다음 버튼을 사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무조건 허용이 나올 때 긍정적인 말 허용 버튼을 터치. 두 번째 전화 걸기 부분도 허용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이때 나의 구글 계정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구글 계정 한 개 있으시죠? 그 한 개를 터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구글 계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기타 보이십니까? 네, 기타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나의 이름, 나의 이메일, 구글 지메일 계정 말고 한메일이나 네이버 또는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것들로 가입도 가능하세요. 저처럼 구글 계정이 뜨신 분들은 바로 해당 계정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알아서 계정에 있는 이름이 들어가실 거예요. 잘 들어가셨나요? 이때 구글 계정의 단점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영어 소문자나 또는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우리 성은 나의 이름 앞에 성을 말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름 부분은 뒤편에 다시 적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이름 부분은 X자 버튼을 터치하셔서 입력해 주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천천히 성과 이름을 입력하실 때까지 반드시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 부탁드립니다. 이때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 페이스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그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는 성이 앞뒤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띄어서 많이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이름을 입력하신 분들은 다음 버튼을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때 왔다 갔다 드래그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왔다 갔다. 손가락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시죠? 생년월일 입력이 다 되셨나요? 제가 직접 뵐 수 없어서 혹시 먼저 나간다면 반드시 제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천천히 제 영상 속도까지 따라오신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되셨으면 다음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성별 물어보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성과 남성 말고도 나는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하실 때에는 직접 지정 버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성별을 체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터치해 보세요. 직접 지정을 터치하셨을 때 주관식처럼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시면요, 내가 쓰는 문구별로 나의 성별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 직접 지정할 성별은 없으니까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터치하셔서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다음 버튼 선택. 이때 우리 선생님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겁니다. 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블러 처리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대로 휴대폰 번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아이디는 내 휴대폰 번호이기 때문에 절대 안 잊으셔도 비밀번호는 잘 잊어버리시니까 저랑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메모장에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 후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잠깐 동안에 소문자 영어와 숫자를 조합해서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10초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끝나셨나요? 그 다음 버튼을 누르셨을 때 저처럼 이메일 추가라는 항목이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때 나의 기본적인 구글 계정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추가를 하셔도 좋고 또는 건너뛰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건너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너뛰기를 한번 터치. 조금 기다리시면 나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요. 우리 로그인 하는 중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페이스북 간편 로그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방금 저랑 입력하신 아이디와 내 휴대폰 번호가 아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비밀번호, 방금 우리가 정한 비밀번호를 다음번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저장 버튼을 눌러 놓으면 쉽게 터치 한 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나 비밀번호 저장을 해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저장 터치 해주세요. 이때 다시 한번 나의 전화번호, 아이디, 다시 한번 나의 비밀번호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블러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스마트폰 화면 내 걸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을 지금 기기에서는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2년 주기로 바꾼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입력하셔야 되니까 꼭 옆에 종이에 적어 두시거나 또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에 꼭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터치.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부터는 나의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프로필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프로필을 우리 추가하지 않고요. 먼저 페이스북의 구성을 보시고 나서 차근차근 개인 프로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사진 추가라는 항목은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건너뛰기 버튼을 터치입니다. 친구 찾기, 우리 친구 찾기는 내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전화번호에 있는 목록을 전부 친구로 찾아주는 겁니다. 마치 카톡에서 친구 추가와 동일한 방법인데요. 요것도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내 주소록에 있는 모든 페이스북 친구가 업로드 되니까 일단은 건너뛰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친구 추가가 무엇인지 개념을 배우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친구 추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기 할게요. 언제든지 다시 연락처 가져와서 친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건너뛰기를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주변 친구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때 만약 이 친구들을 추가하고 싶다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친구 5명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개인 얼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블러 처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고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너뛰기를 할게요. 건너뛰기 터치. 자, 그러면 저처럼 페이스북의 첫 화면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 먼저 실습하시기 전에 페이스북 화면의 구성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 5가지의 아이콘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홈입니다. 우리 홈을 터치하시게 되면 먼저 상단에는 나의 생각을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추천 친구들을 띄워줍니다. 물론 페이스북 기반으로요. 그럼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 나의 친구다 하시면 친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아래쪽에 나의 친구들 또는 내가 가입한 그룹이나 페이지 있죠? 그곳의 소식과 정보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홈에서 마구마구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내가 해당 소식이 너무 좋다 하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다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것 좀 봐라 하고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 비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셔서 나의 이 홈에 올라올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홈에는 내 친구들의 소식이 올라온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뉴스 피드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올라오는 곳. 두 번째로는 친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터치만 해보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친구를 터치하시고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전부 한번 드래그 하셔서 살펴보세요. 저는 초상권 때문에 밑으로 내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선생님들은 지금 내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드래그 하셔서 내 친구가 있는지 나의 동창이 있는지 사진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보시다가 이 친구는 소식이 참 궁금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터치해 가지고요.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때 바로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친구의 설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한번 쭉 내 친구 목록을 누가 추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음 세 번째는 프로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람 얼굴 모양 아이콘 하나를 터치. 바로 나의 프로필인데요. 여기에서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커버 사진이나 내가 누구인지 잘 나타내주는 프로필 사진.
그 다음 밑으로는 개인 정보를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으로는 내가 쓴 글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도 불러요. 내 글을 쓰는 곳. 자,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알림 보겠습니다. 알림 버튼도 터치해 주세요. 알림도 터치하셨을 때 아직은 비어 있으실 겁니다. 이곳에는요, 친구가 나에게 댓글을 달았다, 좋아요를 했다, 또는 누군가 친구 신청을 했다 하면 바로바로 글자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때 알림에서 하나하나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읽어주시면 내 페이스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선 우리 석삼자 있는데요. 메뉴라고 할게요. 자, 메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때 메뉴를 터치하시게 되면 그룹이나 페이지처럼 우리가 친구와 친구 1대1 관계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농산물 같은 거 직거래도 SNS,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때 페이지나 그룹에 있습니다. 또는 나는 취미가 있는데 해당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싶다. 이때도 해당 그룹이나 페이지에 그 동호회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동호회처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나도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watch 동영상이나 또는 저장됨, 우리가 콘텐츠를 저장한 곳을 찾아보는 메뉴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세요. 더보기도 터치해 보시면 밑으로 너무나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메뉴를 들어온 이유는 바로 여기 설정과 공개 범위, 그 다음 로그아웃 버튼을 알려드리고자 들어왔어요. 우리가 로그아웃을 하실 때 메뉴를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스북 로그아웃은 반드시 마지막 메뉴 버튼을 눌러서 가장 아래쪽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로그아웃을 체크해 주셔야지 로그아웃이 되시고요. 설정과 공개 범위는 특히 보안 설정을 하는 곳이 설정과 공개 범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은 SNS, 즉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앱이지만 이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정할 수가 있으세요. 유튜브처럼 무조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나랑 친구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또는 친구의 친구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한꺼번에 설정하시는 공간도 설정과 공개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차근차근 내 프로필 꾸미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페이스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프로필 우리 꾸미기 들어갈게요. 자, 상단 5가지 메뉴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프로필 메뉴를 한번 터치해 주세요. 자, 프로필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비어있는 사진들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페이스북은 너무나 많은 사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나다라는 증명으로요. 내 얼굴 사진을 많이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요. 특히나 아는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SNS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사가 똑같은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 요청을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내 사진이 비어 있거나 얼굴 사진이 아니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페이스북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얼굴 사진을 걸어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일단 1단계 신뢰는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요청을 하셨을 때 허가를 많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꼭 얼굴 사진을 넣어주세요. 사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동그라미 구역이 얼굴 사진을 넣는 곳인데요. 바로 아래쪽 카메라 버튼 보이시나요? 프로필 사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검정색 카메라를 한번 터치하시고 이때 새 프로필 동영상 찍기나 프로필 동영상 선택은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프로필 사진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또는 아바타를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 누르신다면 우리 직접 내 얼굴 대신에 아바타를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때 다 같이 프로필 사진으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프로필 사진 선택을 터치. 그러면 갤러리를 접근하겠다라는 허용 버튼이 나옵니다. 우리 이때 갤러리 허용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나의 사진이 가장 최근 순서별로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래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셔서 내 얼굴이 나온 사진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다른 분들의 초상권이 있을까봐 많이는 움직이지 않을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나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얼굴이 나오신 사진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형의 프레임 하나가 생기실 거고요. 이때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원형 안에 있는 구역만 나의 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해당 프로필 영역도 내가 조금씩 수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자르기, 보통 자르기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첫 번째로는 자르기 항목이 선택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사진을 터치하셔서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자,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내가 터치한 영역만큼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고요. 이때 얼굴이 많이 잘리시는 선생님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얼굴이 잘 보이도록 노출해 주세요. 얼굴이 잘 보이도록 화면 조정도 해주시고 또는 스티커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간 사진을 찍으셨는데 옆에 모르시는 분이 슉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가리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스티커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스티커를 터치하시고 가운데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가운데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먼저 다양한 스티커의 컨셉을 고르실 수 있는 하단 스티커 컨셉 란이 있고요. 하나하나 터치해 보셨을 때 또 해당 스티커의 위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을 꼭 가리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스티커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프로필에 스티커가 들어가게 되면 깔끔한 맛은 사라져요. 대신에 내가 가려야 되는 부분은 꼭 가리실 수가 있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스크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스티커 하나를 왔다 갔다 하셔서 고르신 다음에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해당 스티커가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손가락을 저처럼 2개, 엄지와 검지 2개를 스티커에 대시고 벌려주세요. 바깥 방향으로 벌리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냥 손가락을 안쪽에서 잡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위치만 바뀌고요. 모르는 사람 얼굴이 있다. 해당 스티커를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사진에 스티커를 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삭제도 해볼게요. 우리 스티커를 꾹 롱터치 하셔서 살짝만 드래그 하시면 아래쪽에 빨간 휴지통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스티커가 사라지고요.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글자도 메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텍스트를 터치하셨습니까? 그 다음 T자, 우리 T자를 또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가운데 커서가 들어오고요. 자, 저처럼 글자를 키패드로 입력해 보세요. 오른쪽에 색깔 바는 텍스트의 색깔을 정하실 수 있는 바이고요. 터치 하시면 해당 색깔로 글자 색이 변경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키패드가 나의 프로필을 가렸다면 오른쪽 하단에 내림 표시를 한번 터치. 그럼 이렇게 전체 프로필에서 어느 정도 글자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글자 내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글자를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글자의 크기 역시도 아까 전 스티커처럼 가로 방향으로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올리시고 벌려주시면 커지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작아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텍스트는 싫습니다. 그러면 휴지통에 버려버리시면 되세요. 글자 잡고 꾹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 살짝만 하셔도 밑에 빨간색 휴지통 나타납니다. 휴지통에 데리고 오셔서 손가락을
놓아버리세요. 그럼 역시나 사라지고요. 마지막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손가락 터치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기 항목 터치하시고 옆에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일부러 프로필 사진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프로필 사진도 있습니다. 역시나 그려봤는데 별로다 싶으시면요. 처음부터 터치해버리세요. 그럼 깨끗하게 사라지고요. 주로 잘 사용하는 부분은 역시나 자르기시겠죠? 자르기 오셔서 원하는 구역을 잘 맞춰주시는 거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 버튼 누르셨나요? 여기 보이시는 완료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구역이 다시 재설정되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필 사진을 내가 1시간 뒤에는 내리고 싶다 또는 몇 시간 뒤에는 내리고 싶다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사진 설정을 임시 시간을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임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 시간을 정해 놓은데 이 메뉴는 언제 쓰냐면 내 얼굴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는데 프로필은 일단 올려야 됐을 때 넣어 두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왔을 때 다시 교체하신다 하면 얼마든지 해당 메뉴를 써 주시면 되겠죠. 자, X자 눌러서 우리들은 지금 넣은 사진으로 내 프로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추가도 있는데 프레임 추가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뉴스피드의 업데이트 공유. 자, 내가 만약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계정이에요. 그러면 내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해당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박나연 님이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습니다 라고 올라가요. 그래서 해당 부분도 체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선생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거를 알리고 싶다 하시면 체크해 놓고요. 나는 뉴스피드에까지는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시 체크를 제거해 주세요. 되셨으면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 터치. 드디어 내 프로필 사진 하나를 추가해 보셨네요. 잠깐 기다릴게요.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라는 말이 뜨고요. 기다리시면 업로드 완료 라는 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커버 사진도 봐볼게요. 자, 커버 사진 추가도 한번 터치. 이때 커버 사진은 사진 업로드로 할게요. 사진 업로드가 내 갤러리에서 배경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사진 업로드 터치. 그 다음 다양한 사진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드러난다든지 또는 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하신다면 내 가게의 사진이라든지 뭔가 나의 특징이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배경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맛있는 새우 사진을 일단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새우 사진을 넣지만 선생님들은 꼭 좋아하시는 취미나 내 가게를 홍보하신다면 관련된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해당 사진도요. 이런 식으로 중앙을 조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물론 드래그 해 주셔야 합니다. 왔다 갔다 드래그 하셔서
배경사진을 넣고 아래쪽 뉴스피드의 업데이트 공유는 체크를 제거할게요.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도 꼭 이 메뉴를 활용하실 때 기억해 두시라고 지금부터 체크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십니다. 배경 설정이 다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기다렸다가 우리 완료된 뒤에 나머지도 들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을 다 넣으셨고요. 밑에 이제 나의 정보를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거주지, 직장, 학교, 출신지, 결혼, 연애 상태 모두 나의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한다거나 나는 SNS로 직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세하게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결국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나의 마켓이 될 거고요. 학교나 거주지 같은 거를 잘 적어 놓으시면 나의 동창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홍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판매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홍보와는 상관없이 그냥 페이스북을 즐기고 싶다 하신다면 전체 개인정보를 적지 마세요. 많이 적으실수록 개인정보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추천 친구에 뜬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국제고등학교라고 학교 출신을 적어 놓으면 분명 페이스북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국제고등학교라고 적어 놓자마자 그 사람들과 저를 많이 추천 친구에 올려줄 겁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학년인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동창 아닙니까? 라고 페이스북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까 친구 추천에 많이 기록을 올려주는데요. 이런 용도로는 좋지만 페이스북에 또 다른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내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다 보고 나에게 아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를 공개하시되 선별적으로 누군가 내 정보를 알아도 되는 것만 개인이시면 기록하시고 나는 사업을 한다, 홍보를 한다, 많이 알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기록을 전부 해주세요. 자, 여기 볼게요. 아래쪽에 전체 공개 정보를 수정한다라는 곳 보이시죠?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우리 소개 있네요. 회원님에 대한 설명, 친구가 나의 프로필에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추가할게요. 자, 추가 버튼 터치하시고 선생님들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문구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저처럼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나만의 어떤 명언이나 또는 좌우명 같은 게 있다 하신다면 그거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다 되신 분들은 천천히 저장을 눌러주세요. 제가 저장을 누른다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 나머지도 입력 다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밑에 쪽 상세 정보 역시 저랑 같이 입력하실 건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네, 지금은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내일 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소개가 덜 끝나신 선생님들은 계속해 주시고요. 혹시 다 끝나신 분들은 뒤로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북을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개인 정보 입력까지 내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이스북 처음 가입부터 해보셨는데 첫 단추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